동맥경화의 단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맥경화의 나쁜 점을 한번 볼까요? 동맥의 완충작용이 감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혈관 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항이 높아져서. 심장이 피를 내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동맥경화가 돼 있으면 당연히 저항이 있으니까 심장한테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류량 줄어드는 건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동맥의 완충작용 감소입니다. 동맥의 완충작용이 감소하는 형태는 실제로 이 보셨던 그림인데 왼쪽에 보면 그냥 닫혀져 있던 대동맥판이 좌심실 수축이 되는 순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리는 형태로 일부는 이렇게 늘리는 데 에너지를 쓰게 되고 나머지 에너지로 이렇게 앞쪽으로 진출을 하겠죠. 근데 만일 여기 동맥에 동맥경화와 같이 딱딱한 형태의 이물질이 쌓여져 있다면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충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있는 두 개의 화살표가 박출할 때는 2, 좌심실 이완할 때는 박출하지 않으니까 0이죠. 그래서 흐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2, 0, 2, 0. 좌심실 수축할 때는 두 개의 화살표, 이완할 때는 0이라는 화살표가 없는 상태로 2, 0, 2, 0을 반복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그림에서 보시면 동맥이 완충하는 듯한 늘림의 작용에 의해서 실제로는 1, 1, 1, 1로 화살표가 나뉘어져서 진출하게 됐습니다. 바로 동맥의 완충작용의 작품이죠. 그런데 만일 저 동맥에 동맥경화가 일어났다면 지방이 쌓여 있고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는 완충작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저 1, 1, 1로 가는 화살표가 아니라 2, 0, 2, 0이 그대로 잔존하게 될 것입니다. 저 2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저 아래쪽에 가면 연약한 혈관인 소동맥이나 실핏줄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자칫 잘못해서 터지면 뇌출혈이나 내출혈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동맥에 완충작용이 있다는 것은 박출하는 심장의 박동률을 일정류로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이 되는 셈이고 완충이라는 것은 충격을 완화시켜 주니 혈관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작용이라는 것이죠.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동맥경화의 나쁜 점이 혈압이 높아지는 것인데 속에 뭐가 차이 있으면 저항이 커지니까 당연히 혈압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혈압의 한 구성 요소인 말초저항, 바로 혈관의 저항이 증가하면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어렵지 않은 추정입니다. 지금 여기 심장으로부터 동맥을 거쳐 소동맥을 그리고 실핏줄을 통해 정맥으로 가고 있는 닫힌 회로의 이 구성 성분 중에 혈액이라는 것은 당연히 혈압을 결정짓는 한 구성이 될 것이고 좀 더 들어가 보면 혈관이 깨끗하다면 저항은 적을 것이고 그 혈관에 동맥경화 같은 이물질이 존재하면 내경은 좁아지게 되고 저항은 커지고 혈압은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소동맥의 이 부분에 만일 동맥경화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뭐가 끼어 있다고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큰 동맥, 대동맥이나 큰 동맥에 동맥경화가 있을 때는 잘 늘어나지 않으니까 수축기압이 증가할 것입니다. 바로 그 처음에 완충작용을 못하니까 수축기압이 증가하지만 나중에 이 소동맥 같은 데까지도 동맥경화가 있다고 그러면 이완기압까지도 증가하게 됩니다. 낮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20에 80이라는 낮은 압력마저도 증가하는 상태로 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큰 동맥이나 작은 동맥 모두에게 동맥경화는 높은 압, 낮은 압, 모든 혈압 두 종류의 압이 다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장의 과부하를 한번 볼까요? 심장이 피를 내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여기 있었던 혈관의 저항, 여기에 뭔가가 끼어 있으면 심장을 제대로 혈관이 잘 늘어나주면 심장을 도와주는 셈이 됩니다. 쭉 늘어나면 잘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데 동맥이 잘 늘어나지 않고 동파이프처럼 꽉 버티고 있는 저항이 큰 상태가 되면 심장이 피를 내보내는데 아주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거라는 것이죠. 심장이 박출을 하는데 혈액을 박출하는데 동맥경화가 막는 작용을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혈압 치료제를 한번 볼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상황을 갖고 고혈압 치료제로 쓰고 있는 약제들의 기능을 역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혈압은 심장 박출량에다가 말초 저항을 곱한 값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보통 혈관을 이완시키는 혈관 이완제가 고혈압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바로 이 말초 저항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혈관을 이완시키면 저항이 줄어드는 셈이니까 당연히 혈압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감신경 차단제를 한번 볼까요? 교감신경을 차단시키면 말씀드렸던 대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할 거예요.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심장이 빨리 뛰는데 바로 교감신경을 차단시키면 심장이 천천히, 다시 말하면 심박수가 억제될 거라는 것입니다. 심장을 약하게 뜁니다. 교감신경 흥분하면 심장이 강하게, 다시 말하면 1회 심장 박동량이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심장을 약하게 뛰게 하면 1회 심장 박동량이 감소하게 되고 혈압은 또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되고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제거시켜줍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동맥경화가 있고 거기에 혈전이 끼게 되면 당연히 말초 저항이 높아지겠죠.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혈전을 제거시키면 말초 저항이 줄어들면서 동맥경화가 완화되면서 압력이 고혈압이 치료되는 압력이 낮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죠.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동맥경화가 있게 되면 좁아지니까 당연히 흐르는 혈액의 양이 감소할 거라는 것이죠. 혈류량이 줄어드는 상황을 한번 볼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혈류량은 혈관 지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2배가 늘면 그냥 혈류량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16배가 되죠. 당연히 반으로 줄면 혈관의 지름이 반으로 줄어들면 혈류량은 그 4제곱 16분의 1이 된다는 것이죠. 혈관 지름이 반이 되었을 경우 동맥경화에 의해서 혈관이 반 정도 막혔다. 그럼 혈류량이 반으로 됐겠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판입니다. 바로 그 혈류량은 4제곱 16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혈관이 조금씩 막히는 거는 혈류량으로 보면 치명적인 것 같죠. 여러분들은 운동이 선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후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스포츠를 보고 있고 그 운동하고 있는 그 스포츠 경기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되묻겠습니다. 운동은 선천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도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뒤져 들어가 보겠습니다. 7번의 올림픽 남자 100m 결승 참가자, 잘 아시다시피 8레인이잖아요. 결승이면 8레인이니까 7번의 100m 결승 56명입니다. 이때 참가한 56명의 조상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모두
서아프리카계 사람입니다. 서아프리카계의 조상을 둔 사람들이 지금 7분의 올림픽 남자 100m 결승 참가자의 56 전부 다라는 거예요. 56명이 모두 다 조상이 서아프리카계였습니다. 그 국적은 지금 자메이카, 미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레나다라고 되어 있지만 뭐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우사인 볼트 잘 아시죠? 자메이카 사람입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선수들이 다 100m를 지배하고 있지요. 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국적이 달라도 조상을 한두 대만 올라가 보면 모두 다 서아프리카계라는 것입니다. 한번 뒤져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사인 볼트입니다. 첫 번째 적혀 있는 우사인 볼트. 지금은 자메이카 국적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상이 서아프리카계고, 타이슨 게이, 요한 블레이크, 아사파 파울까지, 카터,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서아프리카계라는 것입니다. 운동은 선천 같기도 하죠. 다시 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100m 기록 상위 500명. 지금 현재 인간이 세운 100m 기록 1등서부터 500등까지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저 뒷자락에 르메트라는 분하고 패트릭 존슨, 이 두 분 빼놓고는 모두 다 아프리카계였습니다. 이번엔 서아프리카계가 아니고 그냥 아프리카계입니다. 500명의 1등서부터 500명의 선수 중에 딱 두 분만 아프리카계가 아니고 나머지 498명은 아프리카계였다는 것입니다. 서아프리카계 포함해서 아프리카계가 1등서부터 500등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은 선천인 것 같죠?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여기 아프리카의 국가명이 딱 적혀 있습니다. 여기 서쪽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이름을 제가 한번 차곡차곡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네갈,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 앙골라.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본 이 나라들은 여러분들 조금 익숙하지 않나요? 세네갈,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 앙골라. 지금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토고도 여기 있습니다만, 이 모든 나라들은 우리에게 익숙한데 어떻게 기억되시고 있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축구 잘하는 나라로 기억되실 거예요. 나이지리아, 가나, 카메룬, 토고, 세네갈 다 그렇습니다. 이 50개에 가까운 아프리카 나라 중에 축구 잘하는 나라가 서쪽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 또 포진되어 있네요.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거리 주자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100m 결승이 아니고 장거리 주자, 다시 말하면 마라톤을 포함한 중장거리 주자들을 또 나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장거리 잘하는 나라 어디인지 한번 보실까요? 탄자니아, 케냐, 이디오피아, 알제리, 모로코. 이 나라들은 장거리 주자의 북부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계통 출신,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북부와 동부 아프리카의 출신입니다. 단거리는 서아프리카, 중장거리, 지금 장거리 주자들은 북부나 동부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것이죠. 이게 뭔 얘기일까요? 조금 더 지도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이 지도는 아프리카에 있는 숲과 밀림과 그냥 평원, 사막 이런 거를 색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거리 주자는 서부 아프리카 계통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한번 보시죠. 어떤 색깔인가요? 초록색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가 전체가 밀림일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작 밀림이 있는 곳은 저 서아프리카 조만큼입니다. 저 밀림 속에서 사냥을 한 지금 서아프리카 계통의 조상들을 뒤져가 보시죠.
밀림입니다. 거기 사냥감이 출몰했겠죠. 순식간에 잡지 않으면 아마 먹이 활동은 거의 지로일 것입니다. 빨리 잡아야 됩니다. 밀림 속에서는 살아남으려면 어마어마한 단거리 주자와 같은 폭발력을 갖고 그 동물을 잡았어야 되고, 그 밀림 속에서 살아남은 자의 후예들이 지금 100m를 완전히 섭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장거리 주자들 볼까요? 장거리 주자는 말씀드렸던 대로 동부와 북부 아프리카입니다. 여기는 대평원입니다. 탄자니아, 케냐, 이집트는 이디오피아는 전부 다 거의 사막에 가깝습니다만, 지금도 케냐나 탄자니아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대평원에서 사슴떼를 발견하면 끝까지 쫓아간답니다.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사슴떼를 쫓아가는 겁니다. 한심해 보이죠? 잡을 수 있을까? 털이 있는 짐승은 실제로 땀샘이 많지 않기에 그렇게 장거리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사람만큼 마라톤을 잘 뛸 수 있는 동물은 지구상에 없다고 합니다. 말과 사람이 마라톤을 같이 뛰면 사람이 이긴답니다. 어쨌거나 땀샘이 적은 이 사슴떼를 지금도 그 원주민들은 쫓아가서 몇십 킬로 쫓아가서 잡아 다시 또 몇십 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지금 저 동부나 북부의 아프리카 평원을 달리고 있는 그 원주민, 그 사람들은 예전에 거기서 그렇게 사냥을 했던 장거리, 정말 오랫동안 달리는 거에 능숙했던 사람들의, 사냥에 성공했던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그 후예들이 지금 중장거리 마라톤을 완전히 섭렵하고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 밀림만 딱 보면 이게 어디로 훈련을 시켜야 제대로 효과가 나타날지를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아프리카의 계통에 있는 지금 서아프리카에 있었던 나라들 이름, 제가 축구 잘한 나라라고 말씀드렸듯 저 에어리어는 말씀드렸던 대로 밀림이고, 축구 경기가 장거리 경기라고 생각하시나요? 20-30m의 단거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다닥 20-30m 빠르게 잘 뛰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는 것이죠.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단거리를 잘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추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축구 걱정이죠. 월드컵에 나가서 아니면 올림픽에 나가서 잘 기록을 그리고 순위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안타까운 말씀 하나 드릴까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논농사를 지었던 민족들은, 찌구리가 앉아서 논에서 계속 손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었던 이런 조상을 가진 우리의 후예들은 목축을 하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던, 다리를 거의 많이 썼던 목축 그런 사람들의 후예한테는 축구로 쉽게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농사를 통해서 손을 계속 많이 썼던 사람들의 동양이죠. 일본, 우리나라, 중국은 탁구나 아니면 배드민턴과 같이 손으로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실제 성적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죠. 꼭 예전에 했던 그 농사가 모든 걸 결정짓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선천이냐 후천이냐는 선천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